네, 두 번째 주제로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절대값과 대소관계 되겠습니다. 절대값이라고 한다면 뭐죠? 어떤 수의 절대값이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를 고르세요 라는 거는요, 원점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를 고르세요 라는 얘기죠. 그럼 절대값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의 대소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데, 다음과 같이 수직선 원점이 있을 때요,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는 커진다라는 거지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다. 그래서 이 양의 정수끼리 비교하자면 바로 플러스 1, 바로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당연히 플러스 1보다는 플러스 2가 크죠. 그치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쵸? 그런 개념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음수 비교할 때는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1이 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을 비교하자면 지금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오히려 마이너스 2가 큽니다. 그쵸? 그래서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반전. 작은 수다. 뭐라고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작은 수다라는 거, 반전이 있더라라는 거,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그렇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음수와 양수 비교할 때는 너무 당연해요. 왜? 음수보다는 당연히 양수가 크겠죠.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수보다는 0이 크고요. 0보다는 양수가 크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 자, 2번도 마찬가지. 양수는 그냥 절대값이 큰 수가 커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큰 수예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근데 음수끼리는 달라요. 절대값이 크다는 건 원점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번, 요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됐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음수는 작아지더라라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개념인데요. 오, 이렇게 절대값 풀이를 좀 손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절대값 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값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런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는 기호 잠깐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절대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수직선상에서 가볼게요.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절대값이 2인 거는요, 바로 플러스 2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이 x라는 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두 칸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두 수 사이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 보자면 마이너스 2와 바로 이 사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값이 2가 되는 수 바로 부호 붙여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그 사이 범위입니다 라고 기억하자고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절대값 2보다 큰 거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두 칸보다 더 멀리 떨어진 걸 원해요. 그럼 두 칸 떨어져 있는 게 누구죠? 플러스 2하고요. 바로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수니까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수들. 플러스 2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거나 이런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연결할 때는 꼭 또는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또는 x는요 2보다는 작다로 정정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냐면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 절대값이 2가 되는 두 수를 떠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깥 범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작다 이렇게 나오면 사이 범위였죠. 이제는 바깥 범위야. 그래서 작은 수보다 작고 또는 큰 수보다는 크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바로 풀 수 있게끔 절대값 풀이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 가지 좀 더 심화된 개념을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소관계가 바로 역수의 대소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년을 가리지 않고 잘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자, 2하고 3을 비교하면 당연히 3이 클 거예요. 그쵸? 근데 역수를 취해보자고요. 각각 2의 역수는 2분의 1이죠? 3의 역수는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커요? 2분의 1이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바로 대소관계가 바뀌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꼭 그게
꼭 맞진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자,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가 있고요. 3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했죠. 각각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이 돼요. 역수를 취한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진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음수는 그대로 역수 취해도 음수, 양수는 그대로 양수예요. 그러니까는 대소관계는 바뀌지가 않아요. 역수를 취해도. 자, 그런데 음수끼리 비교해 볼까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비교하면 마이너스 2가 클 거예요. 역수를 취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누가 더 큰가요? 헷갈리시나요? 그래요. 바로 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반응이 바뀌는 거, 대소관계가 바뀌네 라는 겁니다. 아, 역수니까 거꾸로역. 부동반응도 거꾸로 바뀌는구나. 대소관계가 바뀌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된다. 서로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는 안 된다. 정확하게 역수의 대소관계, 역수를 취하면 부동반응이 바뀌는데요. 어떤 때에 서로 같은 부호일 때만 그렇습니다. 라는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자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가 있고요. A가 B보다 크대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양수입니다. 라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A분의 1과 B분의 1 이렇게 나오지요. 오, 둘 다 부호가 똑같아요. 자, 이런 경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역수를 치면 부동반응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부호가 같을 때에 한정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관련된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x의 절대값이 4분의 1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x를 모두 구하여 합한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절대값 풀이에서 절대값이 4분의 11이 되는 거는 플러스 4분의 11과 마이너스 4분의 11 두 수 작다니까요. 그 사이 범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푸실 수 있으면 되겠죠. 좋아요. 자, 근데 4분의 11이 대략적으로 얼마일까라는 거 대분수 고쳐보시면요. 그래요. 2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2보다 좀 큰 수예요. 그래서 수익선상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원점이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1, 2, 그리고 여기에 3까지 있다고 해보죠. 마이너스 3까지. 그러면 2와 4분의 3이니까요. 대략적으로 이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수 사이 범위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이 범위에 있는 정수들 못 써보면 마이너스 2서부터요. 저 2까지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x가 될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숫자 5개를 골라주실 수 있겠고, 자, 이걸 모두 합해봐라 라고 했는데 더하면 마이너스 2하고 2 더하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 1 더하면 사라지고 결국은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0입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소 좀 까다로운 표현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유리수가 있을 때요. 두 수를 비교해보래요. 그래서 절대값을 비교해서요. 절대값이 큰 수를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절대값이 큰 수로 답을 해봐라 라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세모 표시가 나오면요. 두 수 중 절대값이 작은 수로 답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을 비교해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5하고 6하고 이제 비교할 건데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 그리고 6의 절대값. 절대값은 이제 부호를 떼놓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하고 6의 크기 비교니까 누가 더? 자, 세모예요. 세모면 작은 수. 그러니까 누가 더 작지요? 바로 요 절대값은 5라는 게 더 작지요. 자, 그 작은 수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거니까 자, 5를 고르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5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 5를 골라주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이 기호가 또 있죠. 앞에 7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수를 비교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절대값이 큰 수 골라봐라. 근데 7의 절대값은 당연히 7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예요. 그럼 누가 더 크죠? 그죠. 7이 더 절대값이 크죠. 그래서 이 두 수 중에서 7을 딱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골라준 수 정답은 바로 7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네 정수 A, B, C, D의 대소관계를 부동을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조건들이 좀 복잡할 때는요. 바로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정확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원점이 있다고 해보지요. 자, 첫 번째 조건 봤더니 B는 음수래요. 그래서 요 원점보다는 왼쪽에다 체크할 건데 A는 B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B를 여기다 놓는다면 A는 더 왼쪽에 있을수록 작은 거니까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C하고 D는 원점부터 같은 거리. 아, 절대값이 같구나 라는 건데 C는요, 가장 작대요. 그럼 가장 왼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근데 D는 원점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요만큼 C가 떨어졌다면 그 반대편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D는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거죠. 됐지요? 아, 따라서 C보다는 A가 오른쪽에, 그 다음 B가 더 오른쪽, D가 오른쪽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C보다는 A가 크고요. A보다는 B가 크고요. B보다는 D가 큽니다. 라고 답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의 대수 관계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문자로 주어졌을 때 그 문자끼리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다소 당황스럽죠. 그럴 때는요, 문자 대신 우리가 편한 숫자로 바꿔주시는 건데 문자의 값의 범위가 주어질 거예요. 그 범위 안에 적당한 수를 넣어 보시는 거야. 그래서 수끼리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문자끼리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 대소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함께 문제를 보면서 우선 설명해 보죠. 자, A의 범위가 있어요. 어떤 A라는 문자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어떤 수래요. 근데 다음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문자만 보고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수를 대표적으로 한번 골라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 A라는 거는 당연히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되겠고요. 자, 2번. 자, A분의 1은 A의 역수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 마이너스 2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고 3번, A제곱이라는 거는 A를 두 번 곱하래요. 자, 음수를 두 번 곱하면 양수가 되고요. 2분의 1을 두 번 곱하시면 4분의 1이 되겠죠. 자, A제곱분의 1인데 우선 A제곱부터 볼까요? 아까 A제곱은 여기 구했네요. 그렇죠? 3번에 있습니다. 자, A제곱의 역수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분의 1의 역수니까 얼마?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A 세제곱입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3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홀수번 곱하면 그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2분의 1 3번 한번 곱해 보시겠어요? 2분의 1 두 번 곱한 게 4분의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그러면 8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자, 이제 가장 큰 수, 음수들은 클 수가 없죠. 그렇죠? 음수들은 우선 자, 제외하시고요. 4하고 4분의 1 중에서 4가 더 크지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A라는 문자, 범위가 있어요. 0과 1 사이의 수다라는 거. 자, 다음 5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걸 보고 대수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버려요. 그럼 우리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적당한 수 2분의 1 정도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러면 A분의 1이라는 건 뭐냐? 요 아래다 써볼게요. 자, A의 역수니까요. 바로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A는 부호. 자, 음의 부호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A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A제곱은 2분의 1을 두 번 곱한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제곱분의 1부터 볼게요. A제곱의 역수니까 이건 4가 되고요. 자, 요 앞에 거 봤더니 부호만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제 A제곱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장 큰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큰 거는 양수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2하고 4하고 2분의 1인데요. 자, 번호 붙일게요. 이게 A제곱분의 1이 가장 크군요. 자, 근데 이제 2가 있는 A분의 1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 있는 A제곱이 세 번째. 이제 음수끼리 비교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제일 작은 것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A제곱분의 1보다는 4번인 마이너스 A. 그 다음 3번 A제곱. 그 다음 2번 A분의 1. 1번 자, A제곱분의 1.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시면 이게 바로 정답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와, 이제 A, B, C, D 문자가 좀 많아졌습니다. 네 유리수가 있어요. 자, 했을 때 이런 관계 있대요. 그때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D분의 1. 결국은 A, B, C, D의 역수예요. 역수의 대수 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지 않아도 앞서서 봤던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좀 어려워할까봐 예를 들어 드리긴 할게요. 봐보세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a하고 b라는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음수겠죠. 그쵸? 자, 근데 a가 더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a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놓을게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러면 자, 요 b가 a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d하고 이제 c를 비교해 보자면 d하고 c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인데요. 자, 그렇다면 얘가 이제 3분의 1이라면 c가 이제 2분의 1이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적당하게 우리가 놓은 거다라는 확인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a분의 1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 자, b분의 1은요,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c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c분의 1. 그러면 역수 취하시면 되죠? 2가 되고요. 자, d분의 1, 즉 d의 역수니까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가장 큰 거는 바로 이렇게 d분의 1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분의 1, 그 다음 자, a분의 1이 세 번째, 네 번째 가장 작은 게 b분의 1이네요. 대소관계 보시면 b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그 다음에 c분의 1, 그 다음 d분의 1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답을 쓸 때는요, 꼭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온 숫자들 가지고 또 대소관계를 해서 여기다 숫자를 갖다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예를 든 거는 우리가 좀 대소관계를 쉽게 파악하려고 한 것뿐이지 이제 문자의 대소관계니까 정확하게 이제 문자끼리 비교해서 이렇게 답을 써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근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정답을요, 우리가 개념을 안다면 아주 쉽게 예를 들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자, 봐보세요. 자, D하고 C의 관계를 보시죠. 부가 똑같아요. 양수로. 그러면 이걸 역수를 취하면 부동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D분의 1하고 C분의 1하고는 이렇게 바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A하고 B도 음수로 둘이 부가 똑같아요. 부가 똑같은 경우는 역수를 취하면 부동항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대소가.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둘은 양수고 이 둘은 음수니까 당연히 음수보다는 양수가 크다라는 거. 그럼 대소관계 바로 정답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를 대입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더욱더 좋은 풀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9번 문제 가봅니다. x하고 y 문자 이제 두 개나 있어요. x는 0과 1 사이, y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당한 수를 한번 잡아볼 텐데요. x는 2분의 1을 잡아볼 거고요. y는요, 0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억부터 보죠. 기억 맞나? 마이너스 y를 한번 보자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y는 자, 부호가 바뀌어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0보다 큰데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옳지 않아요. 자, 니은. 자, y제곱하고 y를 비교해보자. y제곱은요, 마이너스 음수 두 번 곱하시면 양수. 2분의 1 두 번 곱하시면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제 y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양수고 음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가 당연히 음수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렇죠? 반대로 썼네요. 옳지 않고요. 자, 이제 디귿 갑니다. 자, 이제 x제곱 볼 텐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요. 바울이는 2분의 1 두 번 곱하시면 4분의 1이에요. 자, x는 2분의 1이죠. 누가 더 커요? 바로 2분의 1이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x제곱보다는 x가 크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디귿 맞고요. 자, 이제 리얼로 가보겠습니다. x분의 1은 x의 역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분의 1이라는 건 바로 2가 되겠죠. 자, 2가 1보다 작다? 옳지 않죠. 2가 더 큰데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y와 y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음. 자, 마이너스 y라는 거는 부호를 바꿨어요. 그래서 바로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건 양수고 이건 음수니까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 뭐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xy 곱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요. 바로 음수가 된다라고 우리 부호 판정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음수입니다 라는 거 정확하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죠. 디귿, 미음, 비읍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보기를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